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몇 권 뽑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꿀피부 시크릿, 그 다음에 귀족 피부 만들기라는 책도 썼고요. 아토피에 대한 책이에요. 좀 예전 책이고, 요거는 SBS랑 제가 SBS 모닝와이드에서 김소영의 해독수 코너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한 2년 했나요? 그때 코너가 끝나고 워낙 반응이 좋아서 만들었던 김소영의 해독수 책이고, 디톡스 다이어트 책. 요거는 2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디톡스 해독 개념을 도입했던 책이에요. 그 이후에 이거 이후에 디톡스가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게 되었고 나름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어떠세요 지금이랑? 옛날 사진이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싱싱해 보여요. 책을 많이 썼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지만 또 일본하고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랑은 체질이 거의 비슷한 체질이에요. 특히 냉증, 냉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자궁이 차고 아랫배가 차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온갖즈라 그래가지고 온활, 냉기에 관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그 키노쿠니야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 같은 그런 큰 서점이거든요. 거기에 들려가지고 제 책 사시는 분들 몰래 이렇게 훔쳐보면서 살짝 흐뭇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많이 책을 썼다고 여러분에게 자랑 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오늘은 그 피부에 관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던 그런 얘기 좀 나누는 시간 갖고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피부에 관해서도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지금 여기 아토피에 관한 책, 그다음에 김소영의 귀족 피부 만들기, 꿀피부 시크릿, 이거는 일본하고 중국으로도 수출이 된 책들이거든요. 지금 피부에도 그러니까 체질이 있다는 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도 체질이 있다? 글쎄 그 말은 그렇듯한 것 같은데 피부가 그냥 포장재 아니야? 가죽 아니야? 마치 겉을 싸는 포장재 같은 거 아니야? 겉을 싸는 가죽이란 표현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죽이 아니라 가죽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계속 물과 기름 성분이 가죽을 적셔주는 것과 같은 게 우리 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쪽에서 나오는 물과 기름이 정말 최적의 상태로 잘 공급이 되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피부 상태도 좋아지기도 하고 나쁘게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우리의 겉 피부라고 하는 거는 같이 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 안쪽의 체질을 고려해서 잘 관리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얘도 잘 관리가 할 수 있다는 게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피부 체질은 어떻게 그 타입으로 나누게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실 텐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주제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피부 타입을 보통 4가지로 나누시잖아요. 건성 피부다, 중성, 지성, 복합성 이렇게 나누시는데 평소에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피부 어떤 상태야? 어떤 타입이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난 건성이야. 난 너무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야.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부 타입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뭐든 그렇죠. 상태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지 그 원인을 알고 또 원인을 알아야지 제대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피부의 단순히 겉상태만 파악해서는 정확한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단순히 이 겉에 있는 이렇게 겉을 싸고 있는 마른 가죽 포장지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피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쪽 내부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장부다, 기관이기 때문에 내 몸의 체질을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지 정확한 내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고급 화장품을 나는 이제까지 공들여서 바를수록 근데 그럴수록 피부는 점점 더 나빠지고 악화되는 환자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내가 몸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피부 겉상태만 보게 되면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이렇게 딱 4가지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내 몸의 체질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 열체질, 몸의 열체질이니 냉체질이니 내가 그냥 평안 체질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곱하기 이렇게 3가지로 해서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
피부 체질로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뭐야 4가지만 나누는 것도 복잡한데 이걸 12가지로 나눈다고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나의 몸의 체질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몸이 열이 많은 열성인지 냉성인지 그냥 적당한 평성인지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세요. 자 우선 내 몸은 냉성이다. 내가 냉체질이다. 나는 몸이 찬체질이다 하시는 분들 참고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한 70%가 냉체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 피부 상태는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냉성 체질의 내 몸의 체질이 냉성인데 피부는 건성이다. 그럼 나는 냉건성 타입의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는 몸에 너무 열이 많아. 항상 찬물만 마셔. 여름엔 나 정말 죽을 맛이 하시는 분들 나는 몸에 열체질이란 얘기죠. 열성체질. 그 다음에 내 피부는 항상 개기름이 가득하고 땀도 많고 기름도 많고 난 지성이야. 피부는 지성이야. 그러면 열체질인데 피부는 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체질과 지성이 합해가지고 열지성 피부에 해당한다는 게 바로 열지성 피부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쉽죠. 그러니까 피부의 상태를 4가지 타입,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이 4타입으로 나누고 몸의 체질을 3가지, 열체질, 평체질, 냉체질 이 3타입으로 나눠서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3 곱하기 4가 이 12가지의 체질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내 체질을 고려한 피부 타입을 한번 스스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의 4가지 타입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몸의 또 열에 따라서 3가지 그 몸의 체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건성이다. 그렇게 되면 유수분이 부족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때요? 얼굴에 뭐 이렇게 보습제를 잔뜩 발라도 어떻게 되죠? 계속 건조해지게 되고 또 같은 건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 막 버짐이 피고 어떤 사람 닭살 돋고 입이라든지 잘 보습제 안 바르게 되면 입가나 코, 눈가 이렇게 허옇게 뜨는 게 바로 건성 체질들이잖아요. 나는 체질은 평인데 피부는 건성이야. 평건성 그 피부는 열이 많지도 않고 냉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진액순환이 잘 안 되는 체질이 이 평건성 체질의 피부입니다. 피부 톤은 전반적으로 약간 밝고 하얀 편에 해당해요. 그리고 세수하게 되면 이 평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땡긴다고 할까요? 피부 탄력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냉체질인데 건성 피부야. 그럼 냉건성 체질의 피부 타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찬 성질이면서도 진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건성 자체가 유수분이 부족해서 진액순환이 잘 안 되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냉건성 체질의 피부들은 주로 팔뚝하고 허벅지, 신체 전반에 걸쳐서 보시면 닭살 돋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냉건성 체질은 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얗고 가루 같은 각질이 잘 생기고 이렇게 하얗게 튼 살도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체질을 갖고 있고 이제 건성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나는 피부가 중성 피부야. 근데 중성 중에서도 열중성이냐 냉중성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중성 한번 봐볼까요? 중성 피부 역시 유수분이 밸런스가 균형을 적당하게 잘 균형을 이룬 게 바로 중성 피부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럼 나는 뭐 별 문제 없는 피부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중성 피부라고 하더라도 내 열이 많은 상태의 중성이냐 냉한 상태의 중성이냐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타입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열중성이다. 그럼 나 열 많은 중성 체질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체열이 높고 진액순환이 적정한 상태입니다. 피부는 언뜻 보기에 중성 피부니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자세히 체크해 보잖아요. 그러면 더위에 굉장히 약해서 땀도 많고 얼굴이 쉽게 상기가 돼서 달아올라서 붉어지는 그런 체질 피부를 갖고 있어요. 평중성은 어때요? 평한 체질인데 중성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열이 높지도 않고 냉하지도 않고 진액순환도 적정한 상태입니다. 이 평중성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워너비 그 체질의 최고의 피부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으면서도 고와 보이는 편이 바로 이 평중성 피부 타입에 해당합니다. 항상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하죠. 뭐 며칠 세수 안 해도 거뜬합니다. 며칠 씻지 않아도 전혀 표가 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평중성. 피부에 신경을 써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피부에 문제가 없는 타입이 평중성입니다.
그리고 중성 중에서도 냉한 체질을 갖고 있는 냉중성 타입의 피부가 있어요. 이거는 체열 상태를 보면 굉장히 파랗게 나오거든요. 냉하고 진액순환은 적정한 상태의 피부예요. 피부는 전반적으로 좋지만 추위에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성 다 끝났죠. 지성입니다. 이제 지성 피부를 보시면 지성 피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냉이냐 열이냐에 따라 평지성이냐로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로 열지성 피부. 열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체열이 굉장히 빨개요. 찍어보면 그 검사로 체열이 높고 진액순환이 너무 과다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데 유분이 많이 느껴지는 그 느낌을 동시에 받는 피부가 바로 열지성 피부예요. 그래서 이 열지성 피부들 보면 여드름 자국이 피부에 굉장히 많고 머리를 하루만 안 감으면 두피가 막 끈적거려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열지성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로 여드름이 나더라도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크게 막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요. 반면에 평지성 피부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체열이 높지도 않고 냉하지도 않고 진액순환만 굉장히 과다해요. 이 평지성인 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모공이 굉장히 큰 편이고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피부가 얇지 않고 굉장히 두꺼운 이렇게 얇지 않고 두껍게 느껴지는 그런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도 쉽게 지워지고 이 코 주위에 보면 블랙헤드가 많은 게 평지성 피부예요.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오후로 갈수록 점점 칙칙해지는 피부가 평지성 피부입니다. 냉지성 피부는 체열이 냉하고 진액순환만 과다한 상태예요. 가끔 굵고 비늘 같은 각질이 잘 일어나는 그런 체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열이 냉하고 진액순환이 너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주로 트러블이 나게 되면 백색 면포성 여드름 유형의 그 트러블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성입니다. 이 복합성도 부위에 따라서 건성이냐 지성이냐 중성이냐 상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 열 복합성은 체열 사진 찍었을 때 빨갛게 체열이 높고 진액 순환이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 복합성 피부는 피부 타입이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럼 나는 부위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평복합성이다 그러면 체열은 굉장히 높은데 높거나 냉하지도 않고 진액순환만 불균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평복합성 피부는 피부 상태의 업앤다운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되게 좋을 때도 있고 확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냉복합성 피부 타입이다 이렇게 되면 체열을 찍었을 때 굉장히 차갑고 냉하게 나오고 진액순환만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 냉복합성 피부 타입은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굉장히 두드러진 피부예요. 이렇게 제가 12가지의 피부 체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스스로 이제 나는 이 중에서 어딜까? 건조하면서 열 체질이야? 열건성인지 아니면 난 지성인데 냉체질을 가지고 냉지성 피부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입별로 좀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 12가지의 피부 타입을 건성, 지성, 복합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비누를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썼느냐에 따라 정말 피부 상태가 하루 이틀만 써봐도 확 달라지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 미용 비누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같이 또 만들어가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의 피부 상태에 딱 맞는 미용 비누라든지 나만의 비누를 한번 가지게 된다면 기본 점수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게 피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